반갑습니다. 3월 26일 수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미국 증시가 또 올랐어요. 다우지수가 플러스 0.01. 야, 이것도 올랐다고 쳐야 되는가 싶긴 한데 어쨌든 빨간불이죠. 네, 플러스 0.01. 나스닥은 더 좋았어요. 양봉이 나왔습니다. 플러스 0.46%. S&P 500은 플러스 0.16%.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네,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유럽 쪽 분위기도 뭐 독일이라든지 네, 프랑스, 영국 다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괜찮았고요. 다우지수만 음봉이긴 한데 사실 뭐 경제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뭐 지표나 이런 것들도 좋지는 않은데 관세가 이제 조금 완화될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들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서 분위기가 좀 좋아진 것 같고 기술주 쪽에서 반등이 좀 나오는 것 같죠. 그래서 나스닥이 상승하는 모습들. 자, 근데 얘네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워낙 많이 내려갔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점에서의 그런 지지 그런 부분도 나타나겠죠. 지지, 저항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되면서 당분간은 박스권 횡보 그 안에서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관세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기술주에게 뭔가 기대감이 조금 더 나오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그 포지션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뉴스를 보시면 테슬라 거 먼저 보실게요. 테슬라 2월 유럽 판매가 40%나 감소했대요. 이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 테슬라에 대한 불매운동, 그 다음에 그 일론 머스크에 대한 기분 나빠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안 좋았는데 주가는 오히려 3.5%나 상승을 합니다. 무슨 일일까? 너무 많이 내렸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자, 이게 지금 한 5일간 한 30% 올랐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최근 5일간 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가가 이 고점 대비해서 뭐 한 40% 정도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 지점 대비해서 한 30% 올라간 거니까 상당히 많이 회복한 거죠. 네,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의 포지션은 별로 좋지 않아. 전기차 업체 테슬라 유럽 판매가 다시 큰 폭으로 감소했다. 더 안 좋을 수도 있겠죠. 뭐 일정 구간까지 물론 뭐 불매 운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는 사람들은 사요. 뭐 일단은 기업이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은 아무튼 뭐 사는 사람은 산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사는 사람들은 사는 그 라인 때까지 이 판매량은 감소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왕이면 안 살란다. 기왕이면 이제 유럽차 살란다. 뭐 다른 데 상품과 살란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거기까지는 이제 판매량이 계속 감소하게 될 텐데 야, 이게 판매량이 계속 감소하는 것도 근데 감소폭은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긴 합니다. 자, 그런 부분이 있고 자, 지금 기술주도 다 같이 올랐습니다. 애플, 아마존, 구글, 메타, 엔비디아는 좀 떨어졌네요. 이런 주요 대형 기술주들의 어떤 움직임들보다도 네, 테슬라의 상승폭이 굉장히 컸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죠. 자, 이날 주가는 장 초반 유럽에서 판매가 크게 감소했다는 소식과 시장 예상치를 믿던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가 나타나면서 2% 이상 하락하기도 했는데 저가 매수세 유입, 네, 유연한 관세 정책. 자, 요거는 조금 위험하기도 할 것 같아요. 그죠? 저가 매수세 같은 경우는 대부분 기술적 반등이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유연한 관세 정책이라는 것도 해봐야지 하는 거죠. 근데 관세는 사실 좀 유연하게 들어갈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네,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생각되고 테슬라의 주가는 네, 여전히 $200 정도 낮은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488달러였으니까 지금은 $288. 그 정도 된다는 얘기죠. $225 이 정도 나와 있으니까 지금 18일 이후에 약 30% 정도 치솟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반토막이 나면 100%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은 좀 멀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데 라고 생각이 들라나요? 네, 488까지 가려면은 100%까지는 아니겠죠? 네, 100% 더 올라가야 되네. 네, 지금 $225니까 최고점까지 가려면 100% 넘게 올라가야 되죠. 야, 이거 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가는 포인트들은
손실이 많이 나면 복구하기 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손실이 많이 나지 않도록 좀 하시는 게 중요하고, 손실이 많이 났더라도 밑에서 이렇게 저가 매수를 통해서 평균 단가를 좀 낮춰주는 전략들이 좀 필요하긴 하겠죠. 근데 테슬라처럼 이렇게 더 올라갈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이 좀 불확실할 때는 대응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아무튼 그런 형태. 일단은 상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예,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 이건 너무 많이 내렸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이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려면 상황이 이제 테슬라의 어떤 판매량 증가라든지 뭐 또 다른 재료들이 나타나 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기술적 반등 정도로 해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 보여요. 워낙 가격이 많이 내려왔다. 이 부분에 의한 기술적 반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뉴욕 증시 마감한 건 볼게요. 네, 관건은 여전히 관세다. 유연성에 대한 기대감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냐 라는 부분이 되는 건데, 소비 심리 둔화,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것들보다도 관세 유연성 발언이 여전히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자, 경기가 별로 안 좋은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었죠. 네, 미국 경기 안 좋은 건 다 알고 있었던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계속적으로 더 안 좋아지는 거, 이런 부분들이 나타난 이유가 사실은 관세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관세를 부과하면서 여기저기 힘들어지게 되고 앞으로 걱정거리도 막 생기게 되고 이렇게 나왔다라는 걸로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이 관세에 대한 부분만 해소가 되면 좋아지는 거 아니겠느냐 라는 식으로 해결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다면 또 다른 국면이 또 놓이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장 초반에 발표된 3월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는 가벼운 즐거운 달가운 수치는 아니었다. 네, 반가운 소식은 아니었다는 얘기겠죠. 소비자 신뢰지수가 92.9를 기록했군요. 예상치가 94였는데 지난달에는 100이었는데 많이 떨어졌네요. 이게 신뢰지수가 10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뭐라고 할까요? 좋지 않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100이 기준이죠. 그래서 소비자 신뢰지수가 떨어지게 되면 소비자들이 이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경기가 좋아질까요? 아닙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3월 기대지수도 9포인트 정도 하락했어요. 65.2. 안 좋다, 그죠? 현재 상황 지수는 전달보다 3.6포인트 하락했다. 경기가 다 안 좋다고 보고 있네요. 소비자 지수를 앞두고 미래 경기 전망과 고용 지상에 대한 기대가 악화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런데 증시는 소비자 신뢰 악화보다 관세 유연성에 더 주목을 하고 있다. 관세만 잘 해결되면 이런 거 금방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관세 때문에 이 소비자들의 기대감이 좀 떨어졌다라고 해석하는 상황도 있을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스닥 기업들, 엔비디아만 살짝 보합이었죠 아까. 네, 그 다음에 테슬라, 그 다음에 애플, 아마존, 알파벳, 뭐 메타 등등등 다 올랐다. 엔비디아만 약보합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되는 모습이라서 사실 뭐 주가 포지션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총 상위 종목도 쭉 올라가니까 나스닥 분위기도 살아난 모습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죠. 야, 일단은 좀 더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좀 더 살펴보자고요. 그리고 이거 뭐야? 트럼프 장남도 이제 코인을 출시하기로 했어. 와, 이거 코인으로 얼마나 해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트럼프 해먹었지, 멜라니안가 해먹었지, 이제 장남까지도 해먹겠다. 가족이 전부 다 암호화폐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야, 그만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돈 밝히다가 진짜 이거 너무 네, 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네. 자, 아무튼 그런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한번 볼까요? 어디 보자. 반도체 덕에 대기업 영업이익이 66% 증가했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57조 원이 올라갔다. 이거 근데 하이닉스 덕이 더 크죠? 삼성전자보다. 네.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 때문인가? 반도체 때문이다. 자, 이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 실적이 증가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누구 때문인가? 네. 누구 때문이야? 네, 반도체,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뒤지면 다 같이 죽는다. 이게 지금 하나의 문제점이 될 수도 있죠.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지금 당장은 변하지 않는 얘기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24년 지정 500대 기업 중 결산보고서를 제출한 상장사 253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연간 실적을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의 전체 매출액은 2,523조 원이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오름세는 더 가팔랐다. 이게 왜 그러느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K반도체 실적이 가파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죠. 자, 영업이익은 23조 4천억 원. 23년에는 적자였는데 합치면 약 30조 증가가 된 거죠. 31조 원이 증가했다. 무지막지하게 증가한 거죠. 네, 이 HBM 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 포인트를 만들어냄에 따라서 수혜를 독점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26조 원 정도 늘어났다.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어 있고 한국전력 네 12조 원, HMM도 많이 늘었어요. 네, 2조 9천억, LG디스플레이도 1조 9천억, 한국가스공사, 기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쪽으로 영업이익 증가폭이 커졌다. 이 그림이 있었군요. 네, 이렇게 되어 있었다. 야, 그래요. 이익이 늘어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괜찮죠. 근데 LG디스플레이 정도는 이제 적자, 그 다음에 한국전력공사는 흑자. 네, 뭐 이렇게 나와버린 부분이고 하이닉스도 흑자 전환인데 미친 네, 상승률을 보여주게 된 거죠. 네, 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네, 기업의 실적에 크게 기여하는 것들이 이제 야 그래도 한국전력공사 한전까지는 네 어느 정도 그 끼어들 만도 하다 그죠? 12조 원 증가했으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네 셋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한국전력공사 얘네들 셋이 영업이익을 크게 증가해줬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영업이익 감소한 기업들은 누구냐? 현대건설,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네, 적자 전환이라고 되어 있냐?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네, 삼성 SDI, S51, 하나솔루션,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네, 근데 이거는 14조나 15조나 비슷비슷합니다. 네, KT, 현대제철, SK. 자, 여기서 현대차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은 애매모호하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겠죠. 네. 요런 것들을 조금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어느 업종이 조금 안 좋았었는지, 어느 업종이 좋았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면은 여러분 대응하기가 좀 쉬울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영업이익이 2024년도에 감소했던 기업들은 이렇고 실적이 크게 증가했던 기업들은 이렇다. 그러면 실적이 크게 증가했던 기업들은 올해도 증가할 것인가? 네, 증가폭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자, 하이닉스가 31조 원의 흑자 전환을 했는데 올해도 네, 만약에 31조 원에 만약에 35조 원 올해 흑자 영업이익이 또 나왔어. 그러면은 이제 증가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4조 원 증가죠. 4조 원. 31조에서 35조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제 4조 원 증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성장률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크게 적용이 됐기 때문에 아마 분위기가 나온 거고, 실적이 근데 계속 좋아짐에 따라서 배당도 주고 분위기가 또 좋아지면은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성장률의 어떤 포지션에만 빠지면 안 됩니다. 네, HMM 500% 증가했어 막, 네, 300% 증가했어. 뭐 이런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퍼센테이지 포인트, 이 전체적인 규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건 반도체가 실적 상승을 통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은 맞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네. 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네, 뭐 뉴스라고 볼만한 게 별로 없네요. 그죠? 뉴스라고 볼만한 게 그냥 그런 정도. 네. 그런 정도. 중고차 시장이 요즘에 많이 뭐 뛰어들고 있다. 이것도 한번 볼만하다. 그죠? 5월 대기업 점유율 제한 해제. 중고차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점유율 제한을 좀 해제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 보이는데, 중고차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경기가 안 좋게 되면은 중고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고차 시장에서 대기업 점유율 제한이 해제된다라고 되어 있죠. 현대차, 기아의 본격적인 시장 확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BYD와 국내 렌터카 기업들도 가세해서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지금은 시장 점유율 제한 때문에 어려웠는데 이제는 2025년 4월까지는 요정도 4%, 2%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왜냐면 영세 중고차 사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점유율 제한이 해제되는 5월부터는
대기업들이 중고차 사업을 확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자, 일각에서 최근에 나오는 뭐 그 중고차 시장 영상에서 보면은 현대차나 기아차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을 했는데 얘네들은 쪽도 못 쓰고 지금 네, 쓸려 나가고 있다. 네, 점유율 찾아보기도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근데 이 점유율이 지금 제한적이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점유율이 제한적이었다는 거. 대기업들이 잠식해 나가기 시작하면 쉽지가 않겠죠. 근데 얘들이 지금 보면은 어떤 정책을 썼냐면 중고차를 데려다가 이제 신차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비슷하게 최고의 품질로 끌어올린 다음에 뭐 보증까지도 같이 해주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온 모습이라서 물건 가격은 좀 비싸요. 하지만 인증받을 수 있다는 거. 뭐 그런 부분. 그래서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이 가격 주면 새 차 사지 뭐 하려고? 이런 어떤 딜레마 존에 들어가 있어요. 자, 중고차보다는 좀 비싸. 근데 새 차보다는 좀 싸. 근데 중고야.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럴 거면 새 차 사지 제기할 거 이렇게 나오는 건데 과연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는 봐봐야 되겠죠. 네. 아무튼 뭐 얼마나 크게 또 나올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현대차 신차 매장 옆에 중고차 매장 같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도 네, 시장 확장이 커질 수 있는 모습이 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K카라든지 롯데렌탈, SK렌터카 이런 쪽도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 뭐 등등에 대한 부분이고요. BYD가 지금 국내 중고차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다. BYD가 한국을 콱 치고 들어가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중고차 시장은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왜냐면 경기도 별로 안 좋으니까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에이, 차 좀 더 타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냥 차가 좀 필요해. 근데 새 차보다는 중고차. 근데 저도 중고차를 조금 선호할 것 같아요. 왜냐면 새 차가 요즘에 그 옛날 차 같은 경우 그냥 새 차를 샀는데 요즘에는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생각이 조금 바뀐 게 약간 급발진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좀 그렇잖아요. 그게 물론 이제 첨단 기술이 적용이 되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되는 거지만 신차 사는 게 조금 부담스러워. 물론 이제 외제차 사면 되지 않겠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외제차를 사도 되긴 되죠. 근데 저는 그 AS나 이런 부분들 입장에서는 국산이 좀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고차를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좀 되게 이기적이지만 네, 누군가가 이제 사용을 해보고 문제 없어. 근데 좀 이제 나는 마음에 안 들어서 팔아야 되겠다. 이런 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뭐 중고차나 뭐 신차나 뭐 다 거기서 거기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네.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각자의 생각이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비가 온대요. 오늘 오후부터 네, 비가 좀 와야 되죠. 매화가 많이 폈어요. 매화. 이건 목련이야 벌써. 목련도 폈어요. 부산에는 비가 와야지. 지금 경북 그 의성 산불 때문에 아주 큰일인데 이거 비가 좀 이번에는 푹 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전국을 적실 정도로 전국적으로 좀 와가지고 비를 좀 불을 좀 꺼줘야지. 아이고 이거는 진짜 네. 비가 좀, 네, 전국적으로 확대돼서, 이제, 좀, 불씨를 완전히 좀 껐으면 좋겠습니다. 네. 불조심들 해야 돼요. 산에 가서 그렇게 막 담배 피고 아니, 산에 가갖고 왜 쓰레기를 태우고, 진짜 이 산불 진짜, 잠깐 하는 사이에 그거는 걷잡을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네, 산에서 담배 피시거나 그런 분들 아직도 많더라고요. 그 제가 등산하다 보면은 그 산에 바위 위에 막 담배꽁초 올라가 있고 진짜 너무 안전에 대한 부분들 나만 아니면 돼가 아니라 그거는 진짜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 조심 꼭 하시기 바라고요. 자, 사법 슈퍼위크 정치 테마주 멀미나네. 요거를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기일 지정을 놓고 한 달째 고심하고 있다. 아직도 일자가 안 나왔죠. 네, 지난주부터 나온다 하는데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이번 주도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럼 4월달로 넘어갈 텐데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겠네. 자, 아무튼 뭐 그러다 보니까 테마주로 분류되는 윤석열 테마주는 애니 능률 계속 올라가요. 네, 장중에는 10% 가까이 뛰기도 하고 뭐 덕성도 5% 넘게 상승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또 이제 다른 종목들 이런 것들 이제 상승 포인트가 좀 있는데 오늘 상승과 하락을 계속 반복하겠죠. 그 다음에 이재명 테마주에서도 나타난다. 대선 출마 가능성 여부가 결정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과가 오늘 나오죠. 네, 오늘 26일.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들락날락 하겠죠. 자, 오리엔트 전공은
네, 30% 넘게 급등했지만 19일에는 12% 넘게 급락을 했고 또 약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2심 판결이 무죄다 이렇게 나와버리게 되면 또 급등해버리겠죠. 네, 동식건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네, 잘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어. 근데 잘 못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한번 도박식으로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말지 뭐 이런 식으로 도박식으로 걸다가 진짜 큰일 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에 있는 것들은 잘 하시는 분들만 하시고 모르잖아, 결과를. 그죠? 결과 알아요? 모르잖아. 모르니까 그럴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이것도 다 불확실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들에 대한 투자는 어지간하면 네, 하지 마시고 네, 잘 하시는 분들 있죠? 나는 여기에 대해서 뭔가 확실한 신뢰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 라고 한다면 그럴 때 접근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뭐 그런 정도. 네. 환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 외국인 매수세 뭐 등등등 한번 뭐 다 해드렸던 이야기들이니까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증시도 약간 네, 어제와 비슷한 형태 뭐 보합 수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좀 많이 하락하는 종목들이 있죠. 뭐 조선 방산 이런 쪽에서 주가 변동성이 좀 커졌잖아요. 이 부분들이 방어가 되는지 여부, 많이 내렸으면 또 많이 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어가 되는지 여부 확인하시고, 자동차 종목군들은 이제 관세를 피하면서 쭉쭉 넘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더 갈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반도체 쪽에서 기대감이 또 나타날 수 있는지 그런 것들 한 번씩 살펴보시고요. 자, 각 종목들마다 또 시장마다의 어떤 그 대립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면 오늘도 괜찮은 투자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도 힘내서 파이팅 하시고요. 좋은 결과들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